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저녁 뉴스의 시작,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너구리가 일본 오키나와 지역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서 폭우가 쏟아지자 주민 59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상은 오늘 밤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사고 직후 부실한 대응과 관할 떠넘기기로 진도 BTS와 해경대기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후 국가 개조와 관련해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피견작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년직인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난입해 전략공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5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 24%나 축소됐습니다. 숨진 서울 강서 세력가가 자신의 비밀 장부에 김영식 서울시 의원을 통해 유력 정치인에게 억대의 돈을 건넨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긴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이 가장 강한 폐렴구균이 국내 환자에게서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폐렴균을 보유한 환자들은 평균 72세가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범부터 사고 당일 운항까지 부실투성이었던 세월호는 한마디로 바다에 떠서는 안 되는 배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조작된 설계도가 그대로 심사를 통과하고 또 관련 기관 직원들이 청해진 해운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의 인천 제주 여객 계획이 승인된 것은 지난 2011년 9월 청해진 해운이 편법적으로 정원과 중량을 변조해 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인천항만청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출발부터 불법과 부실로 얼룩진 겁니다. 당시 세월호는 정기령 감사원 제2사무차장입니다. 법령과 기준에 따르면 제주 인천 항로에 도입될 수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검토 과정, 부당한 인가 과정을 통해서 세월호가 도입되었다는 점. 배가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성질, 보관성 검사도 엉망이었습니다. 설계업체는 시험 결과 보건성이 나쁘게 나오자 화물 무게를 속였고 한국선급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사고 직후 기울어진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1시간 40분 만에 빠르게 잠긴 원인입니다. 엉터리 운항심사에는 청해진 해운과 해경의 유착비리도 한몫했습니다. 세월호 심사위원회를 나흘 앞두고 인천 해경 직원 3명은 청해진 해운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청해진 해운 측은 관련 서류를 내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심사를 받아 화물과 차량 적재량이 기준을 초과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출항 전 실제 적재량을 확인해야 할 해운조합도 승무원의 말만 듣고 실제 적재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세월호는 심사에서 출항까지 부실투성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요청을 검토하고 비리가 드러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모두 놓쳐버린 사실도 뼈아픈 부분이었습니다. 네, 관제센터에서 해경 또 소방본부까지 모두 안일하게 책임을 미루거나 허둥지둥대다가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 가장 먼저 감지했어야 할 전남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 16분 뒤 목포 해경의 통지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관제사 2명이 해역을 나눠 모니터해야 했지만 야간에는 변칙적으로 1명이 근무해온 탓이었습니다. 진도 VTS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CCTV를 없앤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최초로 사고 신고를 접수한 제주 해경과 전남 소방본부는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다 뒤늦게 함정과 소방 헬기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은 물론 현장 대응도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 해경 경비정은 세월호와의 교신에 끝까지 노력하지 않았고 구조본부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키웠습니다. 다수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정기령 파악하면서도 감사원 등 제2사무차장입니다. 현장 구조 세력에게 선실 내부 진입, 퇴선 유도 등을 직접 지시하지 않는 등 현장 구조 상황 지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 사이의 혼선과 역량 부족 문제도 다시금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세월호 출항이나 평영수 상태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진술에만 의존했다면서 행정 투명성을 위한 기록 관리의 중요성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국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관련 기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들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경전담수사팀은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등 3명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관제를 도맡아 하고 이를 감추려고 교신일지를 2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군안업체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경기도 성남 언딘 본사와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르호 바진의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 전현직 고위 간부와 언딘 김 대표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혁신과 공직사회 개혁 등 이른바 국가개조를 추진할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웅원 국무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개조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홍길동이 따로 없습니다. 동쪽에서 공천 신청하더니 갑자기 서쪽에서 전략 공천이 됩니다. 배란간 스토커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거론되는 인물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스토커가 되어서 출마 성사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20년 지기 친구의 우정은 출마 기자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산산이 깨지고 맙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공천 전쟁 이야기입니다. 730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눈앞에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눈치 작전만 판을 치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천 전쟁을 치르는 여야 정치권에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천 전쟁을 치르는 여야 정치권에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립니다. 7월 8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기변화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콜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합니다. 어제 국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었죠. 네. 예. 그런데 그 발언 중에 세월호 사고가 난 후 8시간이 지나도록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죠. 네네. 이게 파장이 이루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에 출석한 김기춘 실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요. 청와대는 당일 오전 9시 19분에 YTN을 통해서 세월호 소식을 처음 접했고요. 네.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가 이뤄진 게 오전 10시였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서면 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문제는 당일 오후 5시경에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있었지만 모두 서면 보고 내지는 유선 보고였다고 합니다. 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 시간에 김 실장조차 대통령을 8시간 지나도록 보지 못했고 결국은 대면 보고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도 참 황당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냐 이런 질문에 김 실장은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네.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답답해하실 분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요. 어제 김기춘 실장의 발언을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당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대면 보고는 물론이고 하루 종일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면서 4월 16일에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서 왜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했는지 그 이유만 알면 되는데 그걸 밝히는 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세월호 참사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보고할 정도로 청와대 보좌진의 대통령 대면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4일째. 네, 84일째죠. 84일째가 됐죠. 오늘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감사원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최종은 아니고요. 중간 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 자체만으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지금 사망자만 293명이고요. 실종자는 여전히 11명입니다. 오늘 감사원에 따르면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그리고 사고 이후의 대응까지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비리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세월호 선사죠. 이 청해진 해운이 정원과 재화 중량 을 변조한 계획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천 항만청은 세월호 증선을 부당하게 인가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선급이 보건성 검사를 부실하게 했고 해경은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박의 운항 관리를 맡고 있는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에 화물 중량 그리고 차량 대수, 고박 상태 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후에 해경이 뱃속에 있었던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날린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죠. 이미 그 청취자분들 그 사건 당시에 촬영 영상이나 녹취록에서 많이 이제 확인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 더 이상 언급하기조차 거북한 그런 상황인데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이 VTS 이곳에 업무 태만 등으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해경은 현장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동 명령만 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구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안전행정부 소속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요. 오히려 이를 그르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의 오보를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는가 하면 사실 확인도 없이 구조자 수를 발표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등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는 게 지금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국가 개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오늘 오후에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국가 개조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 합동으로 추진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 산하의 전문 분과를 두어서 이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 척결, 그리고 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정 총리가 오늘 이런 발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돌고 돌아 2달 만에 되돌아온 총리죠. 여러 가지 그 부담과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자 해지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결자 해지. 네네. 이날 발표의 배경을 묻자 정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자 해지의 심정에서 국가 개조라는 대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런 재앙적인 사고가 나도 반나절이 지나도록 대통령에게 대면조차 불가능한 나라에서 어떻게 국가 개조를 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개조를 해야죠. 네. 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여야 간의 그 경기 부양, 부동산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고요. 네.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재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재정 적자는 29조 원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96조 원의 적자 부채를 발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2년 차에 벌써 46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은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지출은 해야 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증세를 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경환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없다면서 증세에 일단 선을 그었고요.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저성장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경기도 길에서는 309번 지방도로 과천 쪽으로 천천 나들목에서 호매실 나들목 쪽으로 지체가 되고 있고요. 곳곳으로 간선도로 중심으로 밀리는 가운데 사고 소식도 간간히 들리는데 먼저 천호동 광나루로 어린이 대공원역 쪽으로는 924 거리를 조금 못 간 곳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용비교 조금 더 간 곳 1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다는 제보 들어왔기 때문에 1차로 중심으로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비교적 수월하고 성수대교나 영동대교 지날 때만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730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4곳 가운데 3곳에서 선거를 치르는 만큼 이번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730 수원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연결해서 출마의 변 그리고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천호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원정에서 출마하신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 수원정에서 나가시기로 하셨나요? 예, 먼저 저희 당 전체의 이번 선거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책임을 거부하고 그 교훈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도를 보셨겠지만 제1야당은 이번 공천에서 원칙과 상식도 상실하고요. 네. 오늘
폭력 사태 비슷하게 몸싸움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1야당에 대한 실망에서 이것이 비난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당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정치 교체, 야당 교체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 730이 그 시작이고 또 우리 정의당에게 벅차지만 정의당에 부여된 소명이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고요. 제가 뭐 수원에 나가게 된 이유는 일단 제일 큰 것은요 영통 지역인데요. 평균 연령이 32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 혁신의 열명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임태희 비서실장이 새누리당에서 나오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부활을 막을 소명이 저희 정의당에 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에 맞설 숙명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수원에서 직장을 다녔었고 신혼생활을 해서 한 5년 정도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영통에서 임태희 후보 나오는 걸 확인하신 후에 출마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예,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고려를 했지만 임태희 후보 나오시는 거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곳이 제가 갈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정말 이건 내가 나가야 할 곳이 바로 여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새누리당에서 임태희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권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원래 그이가 평택 쪽에 출마 의사를 밝혔었는데 그걸 만류하고 수원으로 옮겼는데 이 새누리당의 조치에 관해서는 불만이 있으시겠네요? 아니요, 어느 정당이 누구를 공천하는 자율의 문제죠. 다만 이제 오늘 아직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동작을 해도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치 이명박 정권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말 잘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정권이라고 저는 보고요. 잘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고 계신 분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인사 중에 한 분이 임태희 실장이라고 보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택에서 출마 선언하신 분을 돌려막는 카드로 썼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리는 카드로 쓴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본인이 어떤 심경으로 받아들이셨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씁쓸한 공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버리는 카드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리는 카드니까 전호선 대표한테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야당이 원래 유리한 곳이죠. 전통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젊고 정치 혁신을 바라고 야당이 유리한 곳인데 좋게 하면 어려운 것을 나가시게 되는 거지만, 그것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현재 여건에서의 적절한 예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씁쓸한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 야당이라고 이제 지칭이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도 후보를 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표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야당표의 분산이다라는 것들을 보겠지만, 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다당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항상 야당표가 분산된다면 제3당, 제4당은 당을 만들지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새정치연합이 저희 당이 받고 있는 지지를 뛰어넘는 지지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야당의 분열이다, 분산이다. 그렇게 되면 항상 작은 쪽에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하나의 공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당선 가능성이 있으시겠느냐. 표가 분산이 되면.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겠죠? 당선 가능성을 보지 않고 출마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시절에, 은평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 후보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제3당의 후보를, 당시 이제 문국현 후보였습니다만, 몰아주었던 것처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선택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문이 수원 정으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무슨 정보를 가지신 건 없으시죠?
뭐 지금 뭐 제가 정보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예. 손학규 의원이 아닌 분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손학규 의원은 8달 가신다는 얘기가 현재까지는 우세합니다. 8달이 수원 남경필 지금 예. 지사가 있었던 지역이죠. 수원 병이든가요? 거기가 병입니다. 병이죠. 예, 그래서 야당에게 불리한 곳에 중진 의원이 그런 곳에 나가서 선거를 이끌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새정치연합 내부의 뭐 다수의 여론이다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정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겠네요. 예, 뭐 제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잘하는 도시인데 특히 이쪽은 삼성전자가 있는 지역입니다. 영동은. 그래서 연구단지가 밀집된 뭐 첨단 산업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젊고 활력 있는 도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보육과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첨단 산업 도시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첨단 복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서 국민 참여당을 함께했던 분이고요. 지금 이곳에 전 의원이신 김진표 부총리도 참여정부를 같이 했었었고요. 지금 당선된 수원의 염태영 시장과도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일을 해나가는데 전혀 이제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이 선거 공약도 만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딱딱 당일치기 하시듯이 만드셔야 되겠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수원에 경기도당이 있었고요. 수원 지역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항상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하시고 나서는 이 공약을 발표하시고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3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3자 대결이 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당선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앞에도 뭐 말씀하셨지만 두 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3당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 통할까요? 글쎄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호응이 매우 클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금 양당에 대한 실망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고요. 우리 당이 어떤 정당인지 제대로 보여드린다면 정의당이 바로 서야 또 야권의 힘이 강해지고 정권 교체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려나가고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당당히 맞서는 정당, 합리적인 진보 정당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드리면 큰 대세는 잡힐 거라고 보고요. 이제 최종적인 선택을 기대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정의당이 어떤 당인지를 알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합리적인 진보 정당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럼 이제 차제 좀 말씀을 좀 잘 해보세요. 정의당이 어떤 당인지, 어떤 게 합리적인 진보 정당인지, 지금 새누리당은 진보 정당인지 보수 정당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 그럴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진보 정치를 폭넓게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진보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그러했고요. 국민참여당도 그러했고 그런데 뭐 작년, 재작년 통합진보당 사태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진보에 대한 기대를 했다 많은 실망을 하셨는데 그때 실망하셨던 내용들을 저희들은 완전히 벗어나고 극복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뭐 변함없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노동자만이 아니라 서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고요. 다만 당이 작고 언론에서 소외가 돼서 그것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6.4 지방선거가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어떤 정당인지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처음 치르는 전국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당이 제대로 알려지고 당원들도 급격히 증가하고요. 지지도도 뭐 저희로서는 급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보정당을 자처하시는 정의당의 대표이신데요. 그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은 진보당입니까? 보수당입니까? 새누리당을 진보적인 새누리당이 보수당이고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새정치연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 당과 생각이 매우 가까운 분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적지 않다. 그러나 당의 기본적인 노선, 다수의 방향은 중도인데 최근에 또 안철수 의원이 합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면서 과거에 민주당이 가졌던 어떤 진보성마저도 많이 후퇴하고 있다.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의당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실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그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정권의 안에 기본적으로 타협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그런 타협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의 국민연금 체제, 네. 보험 체제를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런 점에서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예, 뭐 다른 문제들도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작습니다. 그 차별성을 이렇게 잘 부각을 하셔야 그래 민주당, 새정치 민주연합하고 다른 진보 정당이 정의당이다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죠. 예. 동작을 해서 출마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확정된 거죠. 예, 그건 확정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이 출마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듯하다. 이 시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발표는 내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도 정의당에서는 아주 당력을 집중해서 선거를 치르시겠죠?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예.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상대가 나경원 후보라면 결코 이제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동작 유권자들께서 누가 나경원 후보랑 맞설 수 있는 적임자인가? 예. 라는 걸 판단하실 거고요. 네. 노회찬 전 의원은 인지도가 90%가 넘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리고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는 것, 그리고 열 사람 몫을 할 정치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비록 제3당, 작은 당이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노회찬을 꼭 국회에 보내야 되겠다. 네. 그런 여론들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이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중간에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야권 연대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단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선거제도이지 않습니까? 누가 단 한 표만 많아도 그 사람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단지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과 당이 정치적인 선택으로서 국민들께 양당의 지도부가 설명을 구하면서 연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런 당대당의 연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정치연합 내부 사정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까? 지도력도 없고 분열돼 있고 서로 싸우느냐고. 그래서 저희는 그럴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요. 저희는 당당히 완주한다. 일단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도 당대당 연합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연정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런데 당대당 야권 연대는 그런데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 사이에서 연대해가지고 지지해주고 들어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러나 저희는 가능한 이번에는 그런 방 몇 개 되지도 않는 재보궐선거에서는 그런 방침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 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공천 전쟁을 치르는 여야 정치권에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공천전쟁을 치르는 여야 정치권에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9572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의원님들 공천으로 싸울 시간에 세월호를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5270님께서는 힘든 공천 경쟁 뚫는 만큼 당선 후에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3324님께서는요. 여야 모두 의석차에 급급하기보다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공천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15곳의 승부처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730 재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정면 인터뷰에서는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할 후보들을 만나볼 텐데요.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에서는 730 수원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임태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임태희 후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임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신데 예. 수원정에 나가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그 왜 수원정에 나가기로 하셨나요? 우선 영통 지역은 예.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젊은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역은 이제 20대, 40대 그 젊은이가 전체 인구의 반이 넘어요. 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장 젊은 도시죠. 네. 근데 또 이분들 대부분이 교육과 문화 수준이 높은 이런 네. 젊은 직장인 또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내는 것이다. 네. 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에서 이런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이런 일을 영통에서 해라. 네. 하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받아들이고 영통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당에서는 평택을은 왜 안 줬대요? 그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예. 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을 해라는 뜻이죠. 아, 근데 임태희 전 비서실장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거기 다른 사람 공천해 줄 사람이 있답니까? 여기 신청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좀 평택을이요. 을. 영통이요? 평택을. 평택을이요. 아, 평택. 지금 저를 뺀 나머지 후보들이 경선을 해서 예.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왜 굳이 임태희 후보에게는 그 지역을 안 주냐 이거예요. 경선을 하게 하든가 말든가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좀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였습니다. 과정이. 근데 지난 일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네. 제가 어떻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중요 직책들을 많이 이렇게 지낸 사람인데, 예. 저에게 만약에 쉽고 당선되기 쉬운 곳을 가라고 그랬으면 저는 아마 불출마를 선택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영통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어서. 어려워서, 진짜 출마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예, 저희 당에서는. 그래서, 예, 또 차제 그 지역의 특성이 이렇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중요한 지역이라면, 예, 제가 한번 가서 도전하고 주민들께 알겠습니다. 하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평택을 지역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예. 더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요. 예. 아무튼 어려운 결심을 하시고, 나서기로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일부에서 그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천호선 대표는, 임태희 후보를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MB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MB 정권에서 주요 직책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선거 때마다 이 도지는 이게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전인데. 네거티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어떻게 선거에 전직 대통령께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일을 어떻게 이걸 이용합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 그런 일을 당하셨을 때 저희 당,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빈소를 다녀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자 하는 건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하고 비슷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제대로 우리 영통의 이런 이 젊은이들의 문제, 국가적 문제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직은 수원정에 출마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죠? 예. 그럼 아직 모르겠는데요. 예. 네, 손학규 상임고문 얘기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옆 지역으로 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낼 텐데 야권 연대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당대당 야권 연대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영통 출마를 결심할 때, 이게 손 전 대표님하고 어쩌면 이 선거를 치르겠구나.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010년 분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로 있던. 지역구로 있던 분당 선거에 2014년 영통판이 재현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사실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손학규, 강재섭. 그렇죠. 그 선거였던가요? 제가 지역구를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장 가면서 내놓은 지역구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 거기 지역은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고, 지금 제가 나온 영통은 새누리당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2010년에 손 대표님이 나왔던 분당 선거의 재판을 제가 2014년에 영통에서 치른다. 하는 이제 그런 좀 각오를 하고 왔는데, 저는 어떻든 어떤 누가 나오든 정말 좀 새로운 정치, 정말 깨끗하고 모범적인 어떤 선거의 문화를 이번에 좀 함께 보여주기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대당 통합이나 그러면은 그런 통합을 염두에 두면 미리 경선을 해서 한 사람만 내보내지 이게 무슨 적입니까? 모양이. 좀 이 국민들이 아마 어쩌면 저렇게 나오다 나중에 또 통합하는 거 아니냐. 이제 2대1로 여당 후보에 대해서 협공 피다가 선거 막판에 또 후보 단일화 하면서 이제 일종의 정치적 어떤 이벤트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은 저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모든 유권자들이 그 정도는 다 미리 짐작하고 그 수를 다 읽고 있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새로운 정치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출마하기로 하셨으니까 이제 선거 공약도 만드시고 하실 텐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매니페스토 운동가니까요. 근데 그 공약을 만드시려면 아주 당일치기로 하셔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정말 이 영통은 이 교육과 문화 수준이 높은 20대에서 40대의 정말 젊은 직장인들, 또 자영업, 소기업, 소상공인 하는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는 관심사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이제 이 보육과 교육 문제, 보육과 교육, 또 일자리 문제, 네. 이제 일자리의 어떤 보다 더 나은 조건, 또 그 은퇴 후의 문제, 또 이제 굉장히 그 문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 생활에 대한 일종의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을 여기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이전에 있던 분당에서의 젊은 지역인 유권자들을 만날 때하고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욕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이것은 이 영통 지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이 동일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저는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지금 공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후보 등록하시고 공약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시기를 선거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치도 오래 하셨고 말이죠. 선거의 병폐도 잘 아실 텐데 참 이 바꾸기 위해서 돈 안 드는 선거하고 뭐 깨끗한 선거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바꾸기 위해서 각별한 무슨 노력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그 문자 메시지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개인들이 이제 일종의 그 사생활,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됐을까 하는 데 대한 그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여기 젊은 유권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정치하면서도 한번 개선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찾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유세차나 뭐 이래가지고 정말 시끌벅적하게 하죠 선거 때. 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눈살 찌푸립니다 요새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유권자들이나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이렇게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이거 토의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공감을 갖는 것이 일종의 이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도록 하는 또 정치적으로 응원해주도록 하는 이런 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정말 좀 일찌감치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바로 이제 이 본격적 선거운동이 들어가기 직전이라 하여튼 제 생각이 100% 다 될지는 저도 조금 참모들하고 의논하면서 많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새로운 이런 정치의 어떤 행태를 최대한 좀 실천해 보려고 저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5 참사 때문에 사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유세차를 돌리지 않은 후보들 여러 사람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조용해서 좋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더 많은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어떨지 모르죠. 또 그렇죠. 시끄럽게 해야 또 직성이 풀리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상당히 과열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MB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셨는데요. 그 경력이 이번 선거에서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평택 갈 때부터요. 제가 국회의원 3선 하는 것, 또 장관도 하셨죠? 또 청와대 대통령실장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처음 시작하는 이런 자세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30 수원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공천 경쟁을 치르는 여야 정치권에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2152님께서는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싶네요.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군요. 8801님께서는 공천을 두고 싸우는 모습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듣고 계신 분 계시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